그 시민운동에 뛰어들다가 그 다음에 운동권들이 저에게 여기저기서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그때만 해도 운동권 변론하는 변호사가 극히 드물었습니다. 지금은 거꾸로 우회된 심판인지 보수 변론하는 변호사가 극히 드뭅니다. 운동권 변론하는 변호사들은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세상이 변해도 너무너무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운동권 변호사들이 변호사 도움을 거의 못 받으니까 저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동권 변론을 맡다가 시작했는데, 운동권 변론하니까 운동권에서 만난 대부분의 운동권들이 변호사님, 남한 정권 괴뢰 정권입니다. 타도해야 됩니다. 남한 기업 매판 자본 타도해야 됩니다. 변호사님, 북한의 김일성 정권 자주 정권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한두 명이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변론하는 쪽쪽 대부분이 그 얘기를 듣고 저는 망치로 머리를 크게 그냥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느꼈습니다. 거기서 저는 어떻게 제가 운동권 변론했는 것이 하나님의 왕국을 위태롭게 했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비오듯이 쏟아졌습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동권 변론을 그만둘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제 양심의 소리가 뭐라고 들려오는가 하면은, 서 변호사, 네가 운동권 변론을 그만두면 자들은 운동권 변론할 변호사를 찾기 어려워져 가지고 쟤들이 점점 더 과격해질 텐데 니라도 걔들을 붙들고 설득하고 걔들을 도와주면서 순화시키려고 끈질기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네가 지은 죄를 걔들을 순화시키는데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제 양심의 소리에 들려와가지고 제가 계속 걔들을 변론을 해주면서 걔들을 순화시켰어요. 제가 처음에 운동권 변론을 할 때는요, 제가 운동권 변론을 하면 운동권들이 법정에서 울고불고 난리를 쳤습니다. 제가 그렇게 사탄적인 악마적인 기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거꾸로 돼가지고 보수 변론을 하면 보수 법정에서 보수 운동가들이 껍벅껍하고 또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변론을 하면 제가 법정에서 좋아하는 것이 바울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법정에서 무엇을 말할까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그 말씀을 좋아하기 때문에 보수 변론을 할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을 청하면, 보수 변론을 하다가 보면 1시간, 2시간, 때로는 3시간 한 적도 있습니다. 지칠 줄 모르고 폭포수같이 그냥 임기응변적으로 그 말이 성령께서 도와가 터져나갑니다. 법정에서 판사들이 아무리 시간 제한을 하고 막 이렇게 제지를 하고 하더라도 그때마다 제가 성령의 도움으로 그 재판부의 잦은 변론 제한을 뚫고 끝까지 변론을 하게 된 것은,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자, 그렇게 운동권 변론을 그렇게도 했던 제가, 저는 김일성 주사파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김일성이가 자주정권이라고 하는 말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나도 한국의 권위주의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이다. 하지만은 북한 정권보다는 그래도 훨씬 낫다. 북한은 우상체제 아니냐. 너희들이 북한의 농지개혁은 진보적인 소위 좌파 지식인들이 북한의 농지개혁이 잘 됐다고 떠들지만은 농지 소유가 누구냐? 국유 아니냐? 국유. 모든 농지 소유가 국가 소유고 북한 주민들은 농지개혁을 했다 하지만 소작농에 불과해. 그리고 그 세금도, 그 소작농 세금도 엄청나게 많지 않느냐.
그리고 천리마 운동이라고 거기 새벽별 운동해가지고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밤늦게까지 노예처럼 혹사당하고 있는 북한 체제가 자주정권하는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제가 설득을 했죠. 그런데 제가 설득을 해보고 느낀 것은 얘들을 설득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밖에 있는 운동권들도 대단히 위험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운동권 변론 끝나고 나면 얘들이 식사 대접을 합니다. 변호사님, 맛있는 음식 대접하겠습니다. 가가지고 대접하고 나서 하면 걔들이 주는 선물이 있어요. 김일성 주체사상 책, 또 루이제 린제가 짓는 북한을 천국에 비유한 엉터리 북한 방문기, 그리고 대동강이나 북한 전질 장편 소설이 있는데 이거는 북한이 마치 이상적인 나라인 것처럼 허무맹랑하게 날조했는 소설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혁명사,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사, 그리고 북한 상봉, 거의 대부분이 북한과 관련되는 선물, 공산주의 선물이기 때문에 제가 그 김일성 주사파라는 것을 간파하고 나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너무너무 울게 됐고 하나님께 너무 큰 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밖에 있는 운동권들도 너무 위험하고, 그리고 제가 제 눈에 뭐가 들어오는가 하면은 원래는 제가 기도할 줄 몰랐어요. 근데 운동권 변론하면서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제가 갑자기 그때부터 저도 모르게 울면서 기도하는 버릇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제가 그때마다 열정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때는 울면서 기도하면 제가 시간 가는 줄, 때로는 1시간, 2시간도 기도한 적이 있는데 저는 시간이 그렇게 가는 줄도 몰랐어요. 너무너무 제가 속이 상하고 너무너무 그랬죠. 제가 LA에 가서 이 강연을 할 때 제가 그 LA에 가가 너무 감정이 북받쳐가지고 막 울먹이면서 제가 연설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LA 강연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저에게 했고, 아마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하나님께서 서석구라는 사람을 선택을 해가지고 종북 집단에 깊숙하게 넣어가지고 속속들이 그 실상을 깨닫게 하고, 그러면서 다시 전향을 하게 해가지고 그것을 증인이 되어가지고 증언하라고 저를 아마 그렇게 했는갑다. 제가 운동권에 몸담고 있으면서도 운동권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끊임없이 기도하게 저를 만드는 성령께 감사하게 됐고, 저는 그때 화살 기도를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기도를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운동권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고. 천주교에는 보면 14처가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고 무너지심을 묵상합니다 해가지고 쭉 그 십자가 그 끝까지 그 장면들을 14처로 해가지고 합니다. 제가 14처를 도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래서 14처, 1처, 2처 해가 14처까지 쫙 돕니다. 근데 14처 다 돌면 적어도 1시간 이상은 돌아야 됩니다. 근데 저는 그게 아니었어요. 약식으로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운동권 변론 하고 있는데 저를 위험에서 구해주세요 하고 묵상합니다 하고 돌고, 또 다른 기도, 그 비슷한 기도를 쭉 하면서 14처 하고 끝냅니다. 때로는 뭐 10분도 안 돼가지고 그냥 끝나고 1, 20분 만에 끝납니다. 그러면 가톨릭 신자들이 저보고 해요. 서영재, 무슨 기도를 그렇게 날치기로 해? 그러면 다 사정이 있습니다. 양해하세요 하고 제가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보수 쪽으로 변론을 하기 시작했죠. 보수 변론을 하면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법의 날 대회 때 김대중 대통령을 탄핵하라고 최초로 언론과의 전쟁을 벌이고 북한에 퍼주고 북한 인권에는 침묵하고 김대중 대통령을 탄핵하자고 제가 최초로 대한변호사협회 공론화회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자마자 집에서 제가 사무실에 난리가 협박 공갈이 전화가 난리가 났습니다. 네 배때지는 칼이 안 들어가느냐 뭐 그런 등등으로 뭐 온만 협박 공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람이 딱 사무실에 와가지고 전화를 못 받도록 차단했습니다. 혹시 남편이 걔들하고 붙어가지고 하다 가면 여보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들 다 죽게 생겼다. 내가 전화를 받을 테니까 당신은 전화 받지 마라. 그런데 전화 목소리가 하도 커가지고 격려전화, 항의전화인데 보니까 격려전화가 그래도 훨씬 많았어요. 그 항의전화는 집요하게 욕설과 그냥 난리를 치는 것이 목소리가 다 들렸죠. 그리고 심지어는 사무실 쳐들어와가 농성을 벌리겠다고 난리치고 뭐 전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또 노무현 정권 시절에는요, 아까도 아까 영화 변호인 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영화 변호인 변론을 보면 노무현 변호사 나오잖아요. 그 불임 사건입니다. 제가 소위 무죄 판결했던 불임 사건입니다. 판사가 둘입니다. 한 사람은 유죄 판결했고, 저는 국가보안법원 무죄 판결했고, 3명을 10년 구형하고 2명을 5년 구형했는데, 10년 구형했는 사람은 이 세 사람 다 국가보안법 부분에 대해서 다 무죄를 하고, 10년 구형했는 사람은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2명에 대해서는 징역 5년 선고했는 사람도 한 사람은 집행유예, 한 사람은 선고유예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발칵 뒤비졌죠. 그런데 영화 변호인에는 보면요, 유죄 판결했는 그것만 나오지 무죄 판결했는 제 이름은 안 나타납니다. 왜? 제가 운동권 변론을 눈물로 통해하고 보수 운동권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것을 영화에 집어넣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영화는 사실이 아니라 허구가 가득 차 있고, 그 영화 변호인에 보면 이영희 교수의 전환시대의 논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판사 시절에 전환시대의 논리를 읽고 크게 감명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것은 반미, 반중, 종북 책에 불과합니다. 제가 나중에 깨닫고 후회했지만, 근데 그 이영희 교수 전환시대의 논리를 그 영화에서 대대적으로 마치 명제인 것처럼 그 불임사건 운동권들이 노무현 변호사한테 이 책을 읽고 변론을 하라 꼭 권합니다. 왜 그랬냐 하면 노무현 변호사가 그때만 해도 운동권 변론을 안 했습니다. 김광일 변호사가 설득을 해가지고 그 영화 불임사건을 변론을 맡겼는데, 운동권들이 운동권 변론을 전혀 하지 않은 노무현 변호사가 신뢰가 안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권들이 노무현 변호사께 변론하려고 하면 이 책부터 읽으라고 하면서 준 책이 이영희 교수의 전환시대의 논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자서전에 보면 내가 그 책을 읽고 대단히 감명을 받았다,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영희 교수가 누구냐? 지독한 김일성 주사파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이영희 교수가 뭐라고 주장을 했는가 하면은 6.25를 전후해가지고 위대한 지도자는, 양심적인 지도자는 남한을 모두 버리고 모두 북한으로 갔다. 이거 간첩이라 하는 소리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이영희 교수를 영화 변호인에서 대대적으로 선전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이영희 교수나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전복시키려 하는 이석기나 뭐가 다릅니까? 결국 그 영화가 상영된 것은 이석기를 미화하고 선전하면서 재판부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를 혼란하게 뒤집으려 하는 그런 엄청난 음모 영화죠. 그런데 어떻게 그 영화에 1000만 관객이 돌파한다는 이 자체가 대단히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어떻게 6.25 전후해가지고 양심적인 지도자와 진정한 애국자들이 남한을 모두 버리고 모두 북한에 갔다고 하는 그 이영희 교수, 그 저서를 소개하고 있는 그 책을 읽고 감명을 받았다 하는 노무현 변호사와 부림권 운동권들을 그렇게 영웅화하고 미화할 수 있습니까? 한국의 언론이 눈물로 통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 영화가 한국에서 저렇게 확산되도록 한국의 언론이 뭐 하고 있냐 이겁니다. 지금요, 제가 이명박 정부 때부터 꾸준하게 주장한 게 이겁니다. 거대 포탈, 네이버, 다움, 심지어 미국의 구글까지도 계속해서 반미 반정부 선동을 해왔습니다. 지난 대선 총선 때도 마찬가지였고 지방자치 선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명박 정부 때부터 제발 거대 포탈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거대 포탈을 만들어야 된다고 누누이 강조해 왔습니다. 아직도 이것에 대해서 눈을 돌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다는 것은 기적이고